자, 그러니 이자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에 도취해서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18자 득극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10십자와 8팔자와 아들 자자를 합치면 무슨 글자가 되느냐면요, 이렇게 이씨가 됩니다. 이씨성을 가진 자가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도참설이라고 합니다. 음양오행으로 길흉화복을 예언한 중국의 학설인데요, 이자겸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동하게 돼서 왕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군사 반란, 내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척준경이라는 무신이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자겸과 척준경이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나중에 척준경이 욕심을 품고요, 이자겸을 배신하게 돼요. 그래서 임금과 손을 잡고 이자겸의 난을 진압합니다.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요, 그 드라마 도깨비 있어요. 도깨비를 모르시는 분도 그냥 알아만 두세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은 공유씨가 바로 척준경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겸과 척준경, 또 인조, 이렇게 세 사람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고려시대 때에 정말 중요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자겸이 잡힙니다. 그래서 수도인 개경에서 전남 영광 법성포에 귀향을 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특산품이 있었거든요. 스페셜 프로덕트, 그게 참조기였습니다. 자, 이 조기를 말린 음식을 보고요, 그때는 이 조기를 말린 음식이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는데 이 이자겸이 그 참조기 말린 것을 보고 임금님한테 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한테 선물로 이 말린 조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글자를 딱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면 굴하다굴 아니할 비라고, 그래서 결코 굴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임금한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자겸은 1년 정도 그 영광에서 살다가 이제 죽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야기, 참조기를 말린 것을 이자겸이 임금님한테 진상할 때 뭐라고 썼느냐, 굴비라고 써서 보냈다라고 해서 이 물고기의 이름, 이 음식의 이름이 굴비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굴비의 반대말은 비굴이라는 뜻이 돼요.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굴비가 됐다 이겁니다. 고려시대 때 왕권에 도전한 이자겸이라는 권문세족의 이야기와 우리가 자주 먹는 반찬, 사이드 디쉬인 굴비가 관련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식을 아시고 굴비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도 알고, 한자도 알고, 생선도 알고, 영어도 알고, 일석 완전히 한 10조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님도 보고 뻥도 따고, 도랑치다 가재 잡고, 청소하다 돈도 줍고, 그쵸? 님도 보고 뻥도 따고. 그래서 세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굴비와 관련된 커먼센스 잉글리시 세 번째 상식은, 고려 이자겸의 난이 실패 후에 영광으로 귀양 가서 임금에게 굴비, 비굴하지 않겠다로 진상했다라는 어원을 영어로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굴비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dry corvina, 코리안까지 붙이시면 더 좋아요. 코리안 dry corvina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그대로 굴비라고 하시면 돼요. 김치도 영어로 김치, 그쵸? 그런 것처럼 드라이 코르비나를 우리말로는 굴비, 영어로도 그냥 굴비라고 쓰고 드라이 코르비나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고려 시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굴비의 역사를 아시려면 고려가 영어로 뭐예요? 네,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네, 코리아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발전하고 번성했던 시기가 고려 시대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고려라는 나라를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고려의 병란도에서 물건을 팔러 오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외국 상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어 이름이 코리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그러면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뜻도 있고요. 고려라는 역사적인 나라의 이름도 되고요. 고려대학교 할 때의 학교 이름도 돼요. 그게 바로 코리아입니다. 네, 근데 이 코리아 시대 때 이자겸이라는 왕의 장인이 이 난을 일으켜요. 자, 난을 영어로 쿠데타라고 하시면 딱 좋긴 해요. 네, 근데 이게 프랑스어입니다. 쿠데타라고 그래서 COUP, 근데 P는 묵음이에요. 이게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데타라고 해서 끝에 있는 T도 안 읽는 게 프랑스어의 특징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는 모르셔도 좋고요. 그냥 프랑스어를 미국 사람들이 갖다가 그대로 영어처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쿠데타인데 쿠데타 하면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2025년 아주 큰 사건을 경험했죠. 갑자기 이 오밤중에 계엄이 선포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네, 그때 이 계엄을 영어로 알고 계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자, 마셜로우라고 합니다. M-A-R-T-I-A-L, 마셜이라고 읽으시고요. 네, 왜 T-I-A-L을 셜이라고 읽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M-A-R, 그 다음에 T-I-A-L라고 쓰면 셜이라고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 네,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TIAL을 TR 이렇게 읽지 않고 셜로 읽는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이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고. 네, 그딴 이런 수업에도 그게 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자, 계엄을 영어로 마셜로우라고 그래요. 마셜로우. 근데 이제 그 계엄 마셜로우를 일으키신 분이 지금 제목이 뭐냐면은요, 네, 재판을 받고 계신데 내란죄입니다. 자, 내란이라는 영어 단어는 리벨리온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계신데 굴비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영어 단어들이 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연결해서 나오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상식을 영어로 이제 정리해서 바꿔볼까요? 코리아의 고려죠. 그러니까 이자겸의 쿠데타, 네, 그러니까 리벨리온입니다. 내란이라고 그래요. 성공하면 혁명이고요, 실패하면 내란 반란이래요.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5.16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 현재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쿠데타를 일으키셨는데, 네, 이게 실패했으니까 리벨리온이 되는 거예요. 내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코리아의 이자겸의 리벨리온, 쿠데타가 실패한 후에 영광으로 귀양 가가지고요, 킹에게, 임금님에게 굴비로 진상을 한 사건. 이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숙제를 못 내드렸어요. 반드시 일주일 안에 굴비를 사이드 디쉬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굴비를 사서, 네, 식탁 위에 차려놓고요. 뭘로요? 사이드 디쉬로 차려놓고 지금 오늘 공부하신 세 가지의 상식 이야기를, 커먼센스를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이나 묶어놓은 남편분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아, 듣기 싫어, 재미없어, 시끄러! 네, 큰 소리 한번 지르시고 그냥 듣기만 해! 네, 이러면서 네, 굴비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네, 이 공부가 내 것이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보셔야지 영어 공부에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게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세 번째 이 스토리까지 기억해 두셨다가 누군가한테 가르쳐 보시기를 간절히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